안녕하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중년들의 온갖 잡설을 풀고 있는 중사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불 속 이야기를 아주 그냥 오지게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봤던 대로, 들은 대로,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영상에 풀어댔었죠. 그러다가 채널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주 그냥 쌉.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중사 여러분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믿고 제 손가락은 잠시 조심을 해가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한국 남성분들 정력에 좋은 음식을 찾고 또 정력에 좋은 운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남자라면 성적인 능력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자의 정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내 몸 구석구석에 피를 원활하게 잘 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놈이 필요할 때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서도록 하는 것, 강직도까지 함께 말입니다. 그것은 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중추신경이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이때 해면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그곳에 평소의 7배나 되는 피가 순간적으로 몰려들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혈액순환입니다. 이 혈액의 순환이 남성이 일어서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강직도 또한 최고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또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년의 여성들은 어떠할까요?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여자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평생을 여자를 겪어봤어도 도대체 아직도 모르겠다. 그게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이러저러한 소문들을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찔끔찔끔 듣기도 하시고 그때마다 술안주거리로 씹어보시기도 하십니다. 또 있죠.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으신 것도 있고요. 하지만 자신있게 여성은 이렇다라고 정의하기 말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년의 여성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밖에서부터 이불 속 움직임까지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년의 여성들, 아내, 옆편, 내 파트너, 애인, 그리고 옆집 아줌마까지 다들 알고 보면 성질 사납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 시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애들도 키워야 했고 좋은 날들도 있었고 힘든 날들도 분명히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학교도 불려가서 고개 조아려 받고 경찰서도 때로는 내 발로 찾아가기도 했었죠. 그렇게 당연히 입도 거칠어지고 손도 거칠어지고 성질머리도 세월 따라서 함께 거칠어집니다. 두 번째 있죠. 외모 어떻게 변해갑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신하게 내 몸만 치장하면 되던 신혼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 다음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애한테 신경 쓰느라고 머리 산발을 하고 살았던 정신없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살만하니까 사업한다고 껄떡대다가 쫄딱 망해서 시장표 몸빼 입고 후줄근하게 찌그러져 있어야만 했던 그런 시절들도 겪고 살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중년이 되기까지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어왔으니 머리가 산발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외출복으로도 손색 없다고 생각되는 몸빼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도 외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중년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둘이 셋셋을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오게 됩니다. 결혼도 둘이 입을 맞춰가면서 셋셋에서 했고 애도 둘이 이불 속에서 짝짝꿍해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사업한다고 난리를 떨 때도 그렇습니다. 못 이기는 척 허락했으니까 시작했죠. 그때 마누리 머리를 빡빡 밀고 빠져 한 장만 입고 온 동네를 한 바퀴 뛰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사업 안 하셨겠죠. 그러면 안 망했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네 중년 여성들의 이불 속 몸놀림 대체 어떻게 진화하고 변해오는 것인가? 폐경이 오고 갱년기를 겪게 되면서 여자로서는 끝나는 것인가? 여기서 많은 분들 그렇지 여자는 폐경이 왔으면 끝이지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렇게 답하시겠죠. 그러나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여자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갱년기라는 단어에 자신을 놓아버리기도 하는 여자들이 있는 반면에 갱년기를 넘어서면서 더욱 현명하게 또다시 태어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여성들은 이불 속에서 자신만의 비밀 무기 아니 행동 습관 경험 등등 이것을 자신의 행복한 삶에 엮어서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젊은 여성들처럼 자신의 외모만을 우선시하게 될 때 이때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자는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 외모가 섹슈얼해야 한다. 다 좋습니다. 모두 두루두루 갖추면 훨씬 더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모와 함께 자신만의 즐거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우선순위로 두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남자와 여자들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예쁜 여자 요염해 보이는 여자를 만나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꽝일세 이런 경우 남자분들이 표현하시죠. 액세서리라고 여성스러운 외모만 신경 쓰고 정작 자신의 무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스스로 즐길 줄을 모르는 것 여기서 말하는 무기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신감일 수도 있고 호기심일 수도 있고 부드러움일 수도 있고 잘 갈고 닦아진 경험을 더한 기술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많은 남자분들은 1순위가 이불 속에서의 능력이고 여자분들의 1순위는 자신의 외모라고들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명한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두어야 되겠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여성들, 자신의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여성들, 아내, 파트너 등등 이러한 현명한 중년 여성들은 언제까지 침대 속에서 즐거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몇 살까지 가능할까? 내 파트너와 함께 언제까지 지금처럼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여자들의 전성기는 30대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나 폐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생각하게 되죠. 이 여자도 이제는 여성으로는 끝이구나 라고 당연히 잠자리를 싫어하게 되겠구나. 이제는 즐겁지 않겠구나. 다시 한번 답을 드리자면 이 시기는 여자의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시작하는 시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갱년기가 왔어. 폐경이야. 귀찮아. 옆에 아무도 오지 마라. 싫어 귀찮아. 이때 물론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수면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알짱거리면 귀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기나긴 감기 몸살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이 감기 몸살은 발병하는 시기도 또 낫는 시기도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때 여성들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을 때 남성을 거부하게 되며 갱년기를 방패로 잠시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호르몬의 감소로 인하여 건조함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관계 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약간의 통증을 함께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연중에 거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은 폐경 이후의 생식 능력은 분명히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욕은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왜 어째서 내가 들은 것은 그게 아닌데 여성의 성욕은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폐경이 지나도 성욕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폐경 이후에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해도 성욕의 근원이 되는 남성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잘 모르시는 여자분들은 혼자 의아해하기도 하십니다. 난 이미 폐경인데 갱년기도 지났는데 이제 내 몸은 다 늙어버렸는데 여자가 아닌데 그런데 왜 어째서 멋진 남자를 보게 되면 내 몸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 조사한 연구기관에 따르게 되면 중년 이후의 여성들 약 48%는 성적 흥미가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23%는 성욕이 더 증가하고 활발해졌다. 라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성들은 관계 때의 통증에서 비롯되는 불쾌감이나 폐경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매력도 이미 사라져버렸다 라는 전제하에 정서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스스로 빠지게 되면서 관계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나 스스로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시기를 겪어보신 여성분들은 아마도 이 말에 수긍하실 것입니다. 여자로서 끝이다 싶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옆에 온 남편과 손발이 척척 맞아서, 몇 년 만에 손발이 척척 맞아서 신혼 때처럼 휘황찬란한 풍성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을 때 여성들이 갱년기가 왔다고 해서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70대 이후에도 이불 속에서 활발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내 파트너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남성분들의 성생활 역시 내 몸이 건강하다면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분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생활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게 됩니다. 평소 규칙적인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한 성생활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여자들이 오래 하는 잠자리를 싫어하는 이유. 폭풍 섹스. 표준어는 아니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은 오실 거예요. 보다 확실한 논의를 위해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폭풍 섹스 명사. 1. 전이 시간을 줄여 15분 내로 끝내는 초고속 섹스. 2.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정 위주의 섹스. 어때요? 그럴싸한가요? 이제 국립국어원 신조어 사전에 등재되는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저는 폭풍 섹스가 더 좋은데요. 막 30분 1시간씩 하면 지루할 것 같음. 폭풍 섹스가 더 좋다는 여성분들 속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아무래도 저희 에디터들처럼 슬로우 섹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페트라 제브로프 박사님이 남녀 500명에게 폭풍 섹스와 슬로우 섹스 중 어떤 게 더 좋은지 물었더니요.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슬로우 섹스가 좋다고 말한 여성들보다 2배나 많은 여성들이 폭풍 섹스가 더 좋다고 말했고요. 남자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폭풍 섹스를 좋아했죠. 그렇다면 폭풍 섹스의 정의 중 적어도 2번째 항목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무도 별로 안 하고 삽입에만 집중하는 폭풍 섹스를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뭣도 모르는 남자이지만 각종 논문과 뉴스를 뒤져서 그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 슬로우 섹스? 그게 뭐예요? 제브로프 박사님의 연구를 다시 들여다보니 폭풍 섹스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35살 미만으로 어렸습니다. 거의 미혼이고 섹스 경험도 많지 않고 평균 섹스 시간도 짧은 사람들이죠. 충분한 애무와 후위가 곁들여진 슬로우 섹스의 맛을 모르니 지금까지 해온 섹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못 느낄 바에야 오래 끌어봤자 느끼지 못하니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심리도 있군요. 남자들의 뼈를 때리는 팩트. 연구마다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여자들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12분. 하지만 남자들의 평균 사정 시간은 삽입 후 고작 6분이에요. 월딩어 2015. 차이가 꽤 있죠? 올리 삽입만으로 여자들은 오르가즘 근처에도 가기 힘듭니다. 섹스가 지루해지니까 오래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3. 아픈 거 오래 해봤자 섹스 후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아랫배가 묵직하다. 마이너스 머리가 무겁고 띵하다. 마이너스 몸이 찌뿌듯하고 피곤해진다. 절정에 이르기 전에 섹스가 끝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체내 에너지가 제대로 방출되지 못해서요. 이재영 한의사 한겨레 21 칼럼. 이건 섹스를 후딱 끝내는 폭풍 섹스의 문제이지만 아쉽게도 여성들은 섹스 자체의 문제로 여겨요. 몸이 안 좋아지는 섹스를 굳이 오래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가유. 이런 심리가 지속되면 급기야 섹스를 거부하게 됩니다. 답은 아시다시피 결국 다시 강조드리는 건 애무의 중요성이에요.
적당히 젖었다고 애무를 멈추지 마시고 애무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가끔은 이런 마인드로 임해보세요. 아프거나 못 느끼거나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일이 쑥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섹스가 있는데 갑자기 애무의 비중을 늘리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삽입과 애무가 동시에 가능한 기적의 체위법 CAT 체위가 도움이 될 겁니다. CAT 체위는 페니스를 삽입하면서 여성의 클리토리스도 자극할 수 있는 윈윈 체위예요. 이 체위를 창시한 에이켈 박사님은 손을 쓰지 않고도 남녀가 동시에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죠. 의심이 많은지라 직접 확인해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북구. 이 기적의 체위법을 기본 자세부터 움직임 응용법까지 원리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봤습니다. 아쉬운 사람 안 생기는 오르가즘의 신세계 CAT 체위. 아래의 배너를 눌러 지금 바로 배워보세요. 다른 커플들은 섹스 중에 무슨 말을 할까? 이 글은 비록 심리학 논문에 근거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제의 특성상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섹스의 과학. 심리학자들이 섹스를 주제로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 제대로 건드리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섹스 중 대화입니다. 오늘 연애의 과학에서는 불과 몇 달 전에 저명한 성연구저널 공개된 요나슨 교수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 하세요? 요나슨 교수는 먼저 사람들이 섹스 중에 어떤 말을 하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요나슨 교수는 온라인 서베이 시스템에서 18세부터 69세 남녀 95명에게 섹스 중 어떤 말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상자 중 87%가 섹스 중에 말을 한다고 대답했고 이들로부터 총 569개의 말을 모을 수 있었어요. 요나슨 교수는 이렇게 모인 말들을 분류해서 총 8개의 세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나슨 교수가 분류한 섹스 중 대화의 8가지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1. 성적 지배. 마이너스 커플 중 45%가 사용. 예시.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어? 내가 사정하라고 할 때 해. 말대꾸하지 마. 상대방을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듯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낮춰보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을 때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해시태그 2. 성적 복종. 마이너스 커플 중 48%가 사용. 예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전 완전히 당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상대방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말입니다. 성적 지배의 반대에 있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뉘앙스가 있을 때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유형의 말이기도 합니다. 해시태그 3. 지시. 마이너스 커플 중 57%가 사용. 예시. 더 빨리 해줘. 더 세게. 허리 굽혀봐. 자기 거 넣어줘.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말입니다. 성적 지배나 성적 복종과 겹칠 수 있지만 이 분류에는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을 낮춰 말하는 뉘앙스가 필수는 아닙니다. 해시태그 4. 긍정적 피드백. 마이너스 커플 중 56%가 사용. 예시. 너무 잘한다. 천천히 할 때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상대방을 성적으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하게끔 하는 말이 여기에 속합니다. 해시태그 5. 감정적 친밀감. 마이너스 커플 중 53%가 사용. 예시. 사랑해. 자기야. 너무 예뻐.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남자보다 여자의 사용 빈도가 높은 말입니다. 해시태그 6. 성적 소유. 마이너스 커플 중 32%가 사용. 예시. 이거 누구 거지?
이제 넌 내 거야. 너 내 거지? 상대방을 소유하는 듯한 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표현하는 말이 이에 속합니다. 해시태그 7. 성적 판타지. 마이너스 커플 중 20%가 사용. 예시. 사람들이 우릴 보고 있다고 상상해봐. 저 남자 어떻게 할 건지 말해. 현실이 아닌 성적 상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해시태그 8. 감탄사. 마이너스 커플 중 68%가 사용. 예시. 각종 욕 의성어.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쉬운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이 8가지 중 몇 가지의 말을 사용하시나요? 몇 가지를 들어보셨나요? 사용하거나 들었을 때 좋았던 건 어떤 것이었나요? 요나슨 교수는 이 8가지 섹스 중 대화가 섹스 만족도나 연애 만족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섹스 중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고 연애를 잘하더라 라는 걸 분석해 본 거죠. 결과가 궁금하시죠? 글이 길어지니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스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더 좋을까? 읽기 클릭. PS. 이 글과 관련해서 연애의 과학 앱에서는 심리학 연구를 기반으로 나와 상대방의 섹스 만족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섹스 만족도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